법사위에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2차 종합특검이 언제 되냐, 통일교 특검은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좀 건네시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2차 종합특검은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 3대 특검 특위에서 이제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게 원래는 올해 새해 초에 1호 법안으로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이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진두지해야 할 원내 지도부가 현재 붕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일에 우리 당의 원내 지도부 네. 선출이 있는데요. 아마 이걸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야당과의 협상이라든지 협의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국회 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을 추진할 지금 주체가 없다 보니까 새해에 이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 약간은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일에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바로 야당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네. 국회의장과 이런 이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은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성격, 그런 절차에 대해서 뭐 이론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통일교 특검을 두고는 여야 간에도 약간 수사 범위나 대상을 두고도 이론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매듭이 지어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일단 지금 여야 간에 통일교 특검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여야가 의견이 일치한 것이 이 통일교 특검입니다. 서로 근데 네. 보는 방향과 생각은 다르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겠다. 그래서 민주당에 그동안 제기되어 온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 통일교 특검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이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이 통일교의 국민의힘의 뭐 네. 당원 가입이라든지 전당대회 개입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또 연루 의혹이 있는 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그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을 다 네.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야 간에 협상을 통해서 그 수사 범위가 정해질 거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검 추천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이견이 있는데 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네. 협의를 통해서 특검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신천지를 포함시키냐 유무를 두고도 네. 사실은 장외 설전도 많은 상황인데, 많은 분들은 이제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 스스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느꼈던 그 주관적인 감정이겠지만은 그런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특검을 통해서 뭔가 수사를 제대로 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통일교 특검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이 정교분리 원칙. 이 종교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서 사실상의 이 정치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통일교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단체가 집단으로 당원을 가입함으로써 통일교가 이 국힘의 뭐 당대표 선거라든지 대선 경선 이런 거에 깊숙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게 이제 지금 가장 핵심 의혹 아닙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신천지도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홍준표 이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이 거기에 희생양인 듯한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신천지도 국힘에 집단적으로 당원을 가입하면서 국힘의 내부 경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이 당선자를 바꿨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통일교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종교의 정치 개입 이 부분, 이거는 우리의 헌법의 가장 근간이고 네. 헌법의 기본 원리인데 이것을 만약에 위반했다면 이것은 사실상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이참에 한번 하고 털고 가자. 이것이 통일교 특검의 핵심 이슈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특검의 방향탄을 의원님이 계신 법사위에서 잘 조정을 하겠지만은 네. 결국은 1월 11일에 새로 들어서는 원내 지도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미 네 분의 후보가 입후보한 상황이긴 한데 특정 후보의 지지를 요청드리는 게 아니고 네. 좀 어떤 분이 이번에 차제에 원내대표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원내대표가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짧은 임기를 완수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짧은 임기지만 매우 중요한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원내 지도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에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했던 내란 청산 과제 이것이 이제 아직 완전히 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키가 이 3대 특검 을 2차 종합 특검안의 이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아울러 또 통일교 특검 이 부분에 관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하고 내란 청산의 마무리를 잘하느냐 이 과제가 새로운 지도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회복과 성장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이재명 정부를 얼마나 원내에서 충실히 뒷받침을 할 것이냐 이것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란 청산과 회복과 성장의 이 두 가지 책무를 효과적으로 가장 잘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뽑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창을 들었지만 한편으로 방패를 들고 이 모든 과제를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정청의 이런 소통을 아주 원활하게 하면서 이 서로가 어긋남이 없이 할 수 있는 네. 정말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한 시점인 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지금 정청래 당대표를 필두로 해서 지금 불거진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문제들을 해소하는 과정 중에 있긴 한데 그 많은 이제 당원분들이나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매듭을 지어야 하는가를 두고 혼란스러운 의견들이 많거든요. 의원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고 또 직전까지 지도부를 했던 입장에서 국민들께 정말 송가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민주당은 좀 깨끗하고 상대적으로 덜 부패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공정하지 않았겠냐 이런 믿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민주당은 또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불거진 사안들이 민주당에 대한 이런 신뢰, 믿음을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새해 들어서는 좀 틀고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